이야기 나눠보시죠. 박재호의 모닝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분위기가 뉴욕 증시 이틀 연속으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좋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엔비디아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것에 비해 일단은 다소 좀 약세 출발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내 다시 한번 재차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진율만 보더라도 최소 70% 이상을 좀 기록해주고 있고 사실상 컨센서스 이상의 기대감 이상의 실적을 좀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에 큰 놀라움을 좀 안겨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좀 엔비디아가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마찬가지로 같이 만들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의 어떤 자금을 투입함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아마존과 같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업이익 그리고 마진율까지도 향후에 더욱더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미국의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작게는 100조 원, 많게는 한 800조 원, 사실상 이제 전년도 올해 포함을 해가지고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경단위에 다다르는 어떤 그런 시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의 AI라고 좀 불리우는 이제 ANI 일반적인 어떤 인공지능 수준에서 이제는 사실상의 AGI, 그러니까 즉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어떤 지능까지도 도달해야 되는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수백억 달러, 그러니까 뭐 수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원을 투입함에 있어서 단순히 생성형 AI라든지 어떤 대규모 언어 학습이 아닌 말 그대로 초지능 단계로 넘어감에 있어서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드웨어 비용이 가장 크게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메타를 비롯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파란티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더 나아가서 구글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당분간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또 지나치게 매출액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래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 또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은 뭐 단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 시장은 어떤 10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감이 살짝 있어서인지 조금은 아쉬운 반도체 시장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가 조금 쉬어간다 싶으면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가 되었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타 섹터가 되었든지 간에 지수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 우리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나 호조세를 보였고, 아직 어닝콜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다음 베라루빈이라든지 어떤 칩을 이야기하게 되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순환매 돌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호조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위기 좋은 우리 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또 오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올랐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보니까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솔직한 마음으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한 시세, 승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매도량이 얼마만큼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실상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은 한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어떤 동학개미 운동처럼 시세를 좀 끌어올려주거나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기고 상당량의 레버리지 물량까지 동원하는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20만 원대, 100만 원대에서 다소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뭐 베라루빈이라든지 이제 블랙엘도 상당히 판매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AMD, 구글 각각 서로 다른 HBM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엔비디아랑 뭐 AMD 같은 경우에는 GPU와 그리고 HBM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얘기했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 또는 로직 칩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형태의 반도체를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형태의 D램, 형태의 HBM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받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삼성전자는 AMD의 HBM3 또는 HBM3E 그리고 향후에는 HBM4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고 새로운 공급처로 이제 엔비디아가 거론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HBM4를 공급해 주면서 블랙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루빈 장비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글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내재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AI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 중에 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HBM이 가장 큰 어떤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불가항력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이닉스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장사는 계속 잘 되고 매출과 영업이익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 마진율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엔비디아에서 나왔었던 약 한 70%의 마진율은 아마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크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용량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슈퍼로빈 같은 경우 하나의 어떤 장치를 놓고 봤을 때 HBM은 GPU와 같이 내장되어 있지만 그 주변부에 별도의 D램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D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최대 1TB 이상의 D램을 장착할 수가 있는데 1TB라고 한다면 일반 시중 가격으로 놓고봤을 때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장비를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지금 현재 초지능 단계로 바로 빨리 넘어가야지 생존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게는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의 고점이냐 저점이냐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놓아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또 현대차도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 현대 로보틱스라고 불리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재 뭐 신차 차량을 출시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대 측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차 계열사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어찌 본다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그 당시에는 삼성동의 땅을 매입했을 그 못지않은 만큼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는데 차세까지 털어가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상증자까지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지켜왔었던 것이 결실이 이제 아틀라스고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한 로봇 플랫폼을 사실상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대차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수소를 포기하고 일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내연기관 차량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가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어찌 본다면 내연기관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중을 줄여 나아가면서 앞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새만금 쪽에 실질적으로 AI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술력 부족에 대한 어떤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가 되었든지 소프트웨어가 되었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재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새만금 그 부분쯤에 별도의 연구시설, 연구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 나갈 것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동안에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기업 경영을 좀 해왔던 것에 비해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즉 AI 내재화라든지 소위 말할 때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가지 준상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줌으로써 현대차 앞으로 단순히 내연기관 차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은 구글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제미나이, AI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재화를 충분히 좀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즉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마음 편히 끌고 나가셔도 좋을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총 1, 2, 3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인데 세 종목 모두 좀 마음 편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특징주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프리장 공략주들 리뷰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장 공략주로 주셨던 종목들이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제가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박저우의 모닝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방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반도체로 아마
오늘도 좋은 결과를 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본딩 장비에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과도점 구간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본다라면 지금 기존에 뭐 LG전자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어떤 뭐 셀스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한미 반도체 어떤 기술력을 아직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SK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지만 어떤 수율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수율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한미 반도체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 전이었죠. 하나비전이 이제 급등을 할 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농구하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와 과거에 뭐 이런저런 어떤 구설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뭐 딱히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대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뭐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풍문으로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필드에서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살짝 돌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단독 기사가 좀 어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무색하게 만드는 단독 기사가 실질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삼성전자와 지금 이제 PC 본딩 장비 자체를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으나 어제 NH시스템 기준 놓고 봤을 때 단숨에 5% 이상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실질적으로 종가상으로도 단일 고점으로 마감을 짓게 만드는 강력한 재료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3E까지는 어찌 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왔다 친다라면 그동안의 SK 하이닉스가 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80% 이상, 90%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줬던 것이 한미 반도체 덕분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덕을 이룬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쨌든 HBM4 그리고 향후 HBM4E라든지 5까지 크게 놓고 봤을 때 결별 선언을 했었던 한미 반도체와 그래도 모멘텀을 좀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승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도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서로 좀 윈윈하는 전략으로서 지금 현재 단독 기사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드디어 삼성전자에도 이 이슈를 딛고 공급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전해 주셨던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려가고 있는데요. SDI도 분위기 계속해서 타고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2차전지 종목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앞으로 기존에는 뭐 전기차에만 한정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었다 친다면 앞으로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저장 센터라든지 다시 한번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대규모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ESS가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적잖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CATL이죠. CATL과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 승부수를 내기 사서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또는 뭐 AI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기존의 UPS처럼 사용되었었던 그런 장비들을 공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앞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뭐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그런 어떤 삼원계 배터리 또는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 무겁거나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거나 또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 밀도 변동성이 매우 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고가 났을 때 진화가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발화가 너무 쉽게 발생한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과거의 초전도체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큰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양산 체계에 곧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터리 체계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크게 많이들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다 가시화되고 본격 양산 체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앞서 어제 말씀드렸었죠. 현재 주가 수준은 저점이다 느껴질 만큼의 강력한 수세적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을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힌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힌트를 좀 애들로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영업이익과 매출을 잘 끌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실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어떤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매출 규모도 대략적으로 최소 50% 이상을 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2028년까지, 2030년까지 우리도 앞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줄여가고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포드가 되었든 GM이 되었든 심지어 람보르기니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는 크게 내연가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로지 테슬라만 두부정차 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현지 내에서도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오히려 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인 토요타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판매량도 가장 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에 있어서도 양산이 임박해 있으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춘과 동시에 올해 들어서부터 또는 내년 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책에 들어갔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서도 제가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생산 설비 가동률이 대략 한 80%쯤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반도체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동률 역시 마찬가지로 전사적인 어떤 수익성 급등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긍정적 모멘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다크 팩토리라고 좀 불리고 있어. 이전에 따지는 스마트 팩토리였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이 좀 개입을 하면서 자동화된 어떤 생산 설비를 갖춘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인간이 어떤 모니터링을 해주고 제어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이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이 개입을 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이제 다크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아예 없는 말 그대로 조명조차도 없는 어두운 그 공간 내에서 로봇이 스스로 하루 내내, 즉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어떤 생산, 제조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현재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술, 그와 관련된 솔루션,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R&D를 통한 어떤 기술 확보까지도 최근에 어찌 보면 업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기술 확보까지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CS2020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물류 로봇,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류 로봇의 기회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도 공개했고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석선 주차장이 또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자동차, 실제 전기차가 되었든 내연기관 차량이 되었든 그런 차량을 실질적으로 자동 주차해줄 수 있는 주차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또 설비 자동화, 통합 및 우유나 공장 이런 솔루션, 기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이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실제 체감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B2B 방식으로 하나의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기업들에게 모임, 또는 어떤 다크 팩토리, 또는 설비 자동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까지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캐파를 키웠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정고점을 살짝 넘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 프로그램이 최소 3거래 이상의 그래도 당일 거래량이 최소 30-40% 이상 수준을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바로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여타 시장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끝끝내 추세 선지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끌고 가면서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분들 실제 어느 가게에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갖고 임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도 현대차부터 보성화학까지 최대 100% 이상의 수익 그리고 작게는 30%대의 수익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 포모 스트레스 받거나 나만 빼고 다 올라 이런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셔서 바로 함께 큰 수익,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의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